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을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국민 행복이란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너무 공허하고 원론적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자꾸 많이 들으니까 또 세뇌가 돼요. 저도 이제 세뇌가 됐습니다. 오늘 취임사를 쭉 듣고 보니까 아, 국민 행복이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국민 행복이라는 것은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국민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국정지표의 큰 방향이 하나가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강군을 가지면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부국 강병. 그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안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15번째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 랭킹이 세계에서 15번째입니다. 15번째로 행복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 행복도 조사를 하면 100등입니다. 100등. 한 185개국 중에서 100등이에요.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습니까? 물질적 환경이나 이거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데 객관적 조건이고 주관적으로는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불행하게 느끼느냐? 불행하게 느끼는 것의 구체적인 지표가 뭐냐면 자살률이죠. 자살률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일본보다 3배입니다. 3배. 자살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꾸 뭐 세폭구 하는 것만 이상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일본은 3배입니다. 1등입니다. 1등.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만 한 5,000명씩 자살해요. 왜 이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를 불행해진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하나의 단일 요인이 없는 거죠. 가장 큰 것은 아마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경쟁하고 국민학교도 경쟁하고 중학교도 경쟁하고 취직도 경쟁하고 취직한 다음에 출세 진급 때문에 또 경쟁하고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거 가지고 또 경쟁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 화장품 판매량이 세계에서 한국이 1등이랍니다. 남자까지도 이제 경쟁에 나섭니다. 그걸 뭐 스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경쟁에서는 항상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경쟁, 가장 큰 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경쟁을 하지 말자. 경쟁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 좌익이죠. 좌익은 항상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국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뒤에 처진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동경하는 이런 달콤한 이론을 가지고 이 계층 갈등을 격화시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또 하나 생겼고 이것은 비단 좌익의 선동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민족성과도 연관이 되어서 사촌이 논을 싸면은 기뻐야 할 텐데 배가 아프다. 배가 고픈 것은 참지만 뭡니까?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이런 그 합쳐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국민 행복을 가장 큰 지표로 해가지고 국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민 행복 시대의 그 중심적인 논리 구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는 저는 잘된 취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절이 있었어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즉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만큼 되어야 한다. 이 행복을 국력의 한 요소로서 규정을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즐겁게 배우자, 일을 즐겁게 하자,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죠. 이건 어제 우리 고사성어에 있는 말을 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아주 명언에 속한다고 봅니다.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만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즉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지 대통령 보고 나라의 운명까지 지라고 하지 마라. 그것은 국민이 져야 된다. 또 실제로 맞는 이야기예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독재 국가 거기는 지도자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각성과 결단과 분별력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주 의미 있는 취임사를 한글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죠.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건국한 사람들 이야기, 6.25 때 싸워서 피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유엔군의 기여, 미군의 기여, 이승만, 특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언급이 없었다 하는 것은 조금 섭섭한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씨가 이겨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취임사를 했다고 하면은 무슨 말이 나왔겠느냐.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다